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개인이 회생을 한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이라기보다는 임차인의 권리 구제에서 몇 가지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도산이잖아요. 임대인이 개인 회생을 하면. 근데 사실 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가 매우 적은데 일을 하는 곳은 많죠. 일을 하는 곳은 많은데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상담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게 또 확산되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상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걸로 전제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이게 임차권 등기가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상 임차권 등기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개인이 회생을 하면 임차권 등기가 뭐죠? 임차권 등기는 원래 내가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 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일자가. 근데 내가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 이사를 가서 전출이 되면 그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사를 못 가고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게 생겼죠. 내가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고 그래서 나가면 이제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이사를 나가고 싶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굳이 내가 어디 이사 나갈 일도 없다 그러면 굳이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그 법적 상품을, 법률 상품이죠. 법률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때 한 세트로 팔아요.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서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가압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건데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가압류도 필요 없고 임차권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가압류가 필요하냐? 가압류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서 순서가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잘못된 정보가 이제 강제경매, 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를 할 수 있냐 여부가 달려 있어요. 물론 소송은 할 수 있죠. 내가 일반 회생이 아니라 개인 회생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자체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그럼 강제 집행을, 즉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자는 어떡하죠? 근저당권자는 그 별채권이라고 해서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거기서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되겠죠. 그 강제 경매를 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죠. 근데 아무도 임의 경매를 안 쳐. 그럼 내가 경매를 치려고 하는데 경매를 치려면 어떻게 해요? 임차권에 대한 확정일자만으로 경매를 칠 수는 없잖아요.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판결이 났다고 바로 경매를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설명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준별채권자라고 해서 별채권자랑 다릅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도 그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 결정이 확정돼야만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정보가 많으냐, 다른 변호사도 잘 모르냐 하는 건데, 이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쳐요. 그럼 집행법원이라고 해요. 그 강제 경매 신청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은 이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생, 즉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존 처분 등기가 돼서 이걸 딱 아는데,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죠. 그런 걸 몰라요. 집행법원은 모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개시 결정이 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하면 경매 절차가 쭉 진행됩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거랑 좀 모순되잖아요.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원래 못 치는 거예요. 원래 못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집행법원이 개인 회생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통은 이제 채무자, 소유자죠. 소유자가 그 집행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나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고지를 하면 강제 경매 절차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예, 원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종결이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 신청권이 없는 거랑 집행법원이 그걸 모르고 진행하는 거랑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 강제 경매를 쳐서 난 소유자로서 난 관심 없어, 내 부동산 날아가든 말든,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있고, 아니야, 나는 강제 경매를 막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 채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르고, 원칙적으로는 강제 경매 신청권이 없다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 결정이 확정돼야만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가 많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뭐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뭐 누구는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뭐 배당을 받았다. 근데 그런 뭐 복합적인 내용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